조경의 정의, 이건 뭐 다 빼놓고 조경의 대상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조경의 정의는 다 잘 안다고 보고, 조경의 대상. 자, 조경의 대상은 범위는 거의 뭐 건축 외부 공간 또는 이제 자연환경 뭐 이런 부분들이 조경의 우리가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경은 다른 말로 이제 시간 조정 작업이라고도 이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코스메틱 플랜이라 그래가지고 화장을 하는 작업이라 그래요. 대지에다가 이제 땅에다가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 화장하는 작업을 조경. 근데 뭐를 대상으로? 토지하고 경관을 대상으로 해서 얘를 가지고 이제 꾸미는 작업, 인공적으로 꾸미는 작업을 조경이라 그럽니다. 근데 인공적으로 꾸미는데 자연과학을 기초로 해가지고 생태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하는 작업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조경이 대상이 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죠. 정원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뭐 단지 계획, 관광단지, 뭐 각종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조경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쭉 나오는 사항들이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은 기본적인 하나의 챕터로 이제 쭉 돼 있습니다. 책이. 그래서 다시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요. 앞에 이 부분은. 먼저 정원. 정원은 우리가 이제 주거용 건물에 대한 정원하고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정원으로 이제 크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법적으로 보면 건축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조경 계획들이에요. 주거용 건물도 마찬가지 건축법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주택법, 공동주택 있죠. 이런 주택법.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물도 마찬가지.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물을 세울 때는 조경을 해야 된다는 이제 건축법 시행령 32조하고 27조 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0제곱미터 이상은 반드시 조경을 해야 된다. 옥상 정원이라든지 이제 외부 공간에 대한 조경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나온 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공원. 자, 공원은 이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민의 공공시설로서의 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공간들을 우리가 이제 도시공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도시공원은 크게 생활권 공원하고 주재형 공원으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생활권 공원에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그래서 근린공원은 다시 또 4개로 이제 구별이 되죠. 생활권 근린공원, 도보권 근린공원, 도시계획권, 도시광역권 근린공원 해가지고 여러 개 이제 4개로 구별되는 근린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재형 공원에는 역사, 문화, 수변, 그 다음에 이제 금년부터 이제 새로 들어간 도시농업공원, 그 다음에 이제 묘지공원, 체육공원, 그 다음에 지자체 장에 의해서 광역시라든지 일반시군은 조례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공원, 여러 개 이제 구별이 되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녹지로 이제 연결 녹지, 그 다음에 이제 경관 녹지, 그 다음에 완충 녹지. 보통 우리가 이제 시설 녹지라 그래요. 이런 녹지들을. 그래서 역시 법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이 공간들이 조경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연공원들. 소위 말하는 이제 국립공원, 군립공원, 그 다음에 뭐 지질공원, 도립공원, 이런 공원들을 갖다가 이제 말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건 도시공원. 계획을 보면은, 우리가 계획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법규에 관련된 것들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보통 이제 한 3문제 내지 4문제 정도가 이 법규에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법 자체를 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공원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자연환경 분석에 관련된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거의 한 반 이상들이 이 파트에서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서는
하나, 둘씩 이렇게 이제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보면은 땅을 국토기본법에 의해서 이제 땅을 다루는 가장 상위법이 국토기본법이에요. 우리나라 법 중에서. 그러니까 다른 뭐 헌법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땅덩어리만 가지고 보면은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하위법이 이제 보통 이제 줄여가지고 우리가 국계법이라 그래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제 줄여서 말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땅을 갖다가 국토를 갖다가 4개로 나누고 있어요.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그래서 우리가 공원이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이 도시지역에 만들어지는 공원들을 도시공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방금 말한 생활권 공원이라든지 주재용 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들은 모두 도시지역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지역에서는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또 나누어져요, 얘가. 그래서 얘네들은, 그리고 바로 이제 이 계획관리지역에 우리가 이제 이런 시설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밑에 나오는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바로 이제 이 지역에서만, 계획관리지역 아니면 도시지역에서만. 근데 도시지역에서는 못 만들죠? 골프장 뭐 이런 것들 말려면 도시지역 땅값이 비싸니까 만들 수가 없어요. 다른 거 건물 지어서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지역에 만들어진 시설들. 그다음에 농림지역은 뭐 어떤 시설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바로 이제 그러니까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국립공원이니 도립공원이니 지질공원이니 하는 공원들이 바로 이 지역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 시설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얘네들이 이 시험 문제에서 출제되는 그 부분입니다. 법 체계가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시설이 있어요.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이다 그러면은 바로 이 도시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그 시설이에요. 도시계획 시설들은 다시 6개로 이제 구별이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도시 공간 시설. 근데 바로 이제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도시공원이 있고 위에서 말하는 도시공원, 그 다음에 녹지, 유원지, 바로 이런 시설들을 이제 도시공간시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험에서도 다음 중 뭐 도시공간시설이 아닌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그럽니다.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녹지 이런 분야들 도시공원 할 때.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시설들, 유원지니, 공공공지니, 그 다음에 이제 광장, 공공공지가 있고, 공개 공지가 있는데, 얘는 건축법에 의해서 또 거의 이제 똑같은 시설입니다. 비슷한 시설이에요. 공공공지하고 공개공지는. 근데 얘는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얘는 국회법, 상위법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뭐 도시계획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공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하고 만드는 거는 조경쟁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도시계획 하는 사람이에요.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이 너네 여기 공원 만들어갖고 공원을 지정을 해줘야지만 조경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다가 이제 시설 계획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법에 의해서. 그래서 공원의 지정이라든지 면적의 크기라든지 면적의 뭐 폐지를 한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조경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요. 조경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계획하는 사람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국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시설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경하는 사람들은 뭐 하냐? 여기가 어린이공원 이렇게 도시계획하는 사람이 지정을 해주면은 그 어린이공원 안에 시설률 60% 맞춰가지고 그 시설률 범위 안에서 여기는 광장, 여기는 뭐 놀이터, 여기는 휴게시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게 바로 조경입니다. 아시겠죠? 도시계획 시설이다. 이게 다 아시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시설들이. 그 다음에 이제 보행자 전용 도로가 이제 있고, 이 보행자 전용 도로는, 보행자만을 위해서 이제 네드번 계획에서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이 네드번 계획에서 최초로 이제 만들어지는 이 보행자만을 위한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주로 이제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신도시들, 새로 만들어진 단지 계획을 한 데들, 이런 데를 가면은 초등학교 옆으로 해가지고 그 최소폭 1.5m 이상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시설이에요. 그래서 역시 얘는 도시계획 시설로서, 그 도시 공간 시설에는 안 들어가지만 도시계획 시설로서 만들어지는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지계획 분야에서는 시험 문제에서 이제 주로 그 나오는 것들이 공동주택 그 계획들, 진입도로, 세대별로 이제 그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출제가 돼요. 주택법하고 이제 같이 연관시켜서 나오는데, 어린이 놀이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택법에 의해서 확보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금년부터는 폐지가 됐어요. 시험 문제에서 설계하고 계획 문제에서 맨날 매 시험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어린이 놀이터 확보하고, 50세대 이상일 때는 그 광역시라든지 이럴 때는 3제곱미터, 일반 20만 이하의 일반식일 때는 2제곱미터, 그 다음에 100세대까지는 뭐 한 세대씩 늘어날 때마다 1제곱미터씩, 0.7제곱미터씩 이런 것들이 이제 확보해 가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2013년 작년까지는 시험 이 주택법 내에 이제 들어있어가지고 시험 문제 맨날 나왔었는데, 금년부터는 그게 이제 폐지가 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 공동시설로 이제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150세대로 이제 늘어났고, 면적 확보에 대한 기준은 아직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기출 문제들을 이제 많이 풀어보시고 또 풀어보셔야 되고 그러는데, 그 기출 문제를 푸시면서 법규에 관련된 사항들은 거의 틀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작년까지 그 전에 나왔던 문제들이